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났다며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무인기에 전단통이 부착돼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3D 프린터로 만든 것 같다며 조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 군에서 개발한 것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만든다면 3D 프린터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평양 발견 무인기와 외형상 같은 기종을 운용하는 우리군 드론작전사령부가 3D 프린터로 문제의 전단통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드작사에 보유 중인 IT 전자기기의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작사가 내놓은 리스트엔 3D 프린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 장비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세부 목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드작사가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소식통은 드작사가 지난해 6월 2억 6천만 원을 들여 3D 프린터를 구매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드론 교육 연구센터에 3D 프린팅 지원실까지 설치했지만 민주당 질의엔 3D 프린터가 없는 것처럼 답변한 겁니다. 이에 대해 드작사는 3D 프린터는 IT 장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에 3D 프린터를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무인기 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질의한 목적을 알면서도 이는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으로 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국회를 기만하고 북풍과 거짓말 의혹을 해소하려면 우리 군과 드작사가 3D 프린터에 저장된 제작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국방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선보인 우리 군의 무인기. 같은 달 3일, 9일, 10일에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한 무인기. 이어 같은 달 12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민간인이 발견한 무인기. 이 셋은 외견상 같은 기종으로 분석됩니다.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해당 기종 80여 대를 보유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 방산업체 S사가 S뱃이란 이름을 붙여 만든 원거리 정찰 무인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S사는 해당 무인기 넉 대를 지난 2021년 개발했습니다.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걸리는 탓에 당시엔 교육용으로 분류해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휘젓는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첨단 무인기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도 재촉했고 이후 연구소는 교육용 무인기를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바꿔서 군에 제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 2023년 단 6개월 만에 추가 생산을 마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 작전사에 무상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 요구 성능 수립, 시험평가, 방산물자 지정 같은 법적 절차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군 예산이 아닌 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에서 32억 원이 투입됐다며 예산과 법적 절차 없이 군이 무기를 도입한 최초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 획득이 이루어졌는지, 특정 인물의 불법적 개입은 없었는지 군 내부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연천에서 추락한 무인기 있잖아요. 그 사진이 나왔어요.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무인기랑 상당히 비슷한데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북한은 이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잖아요. 헷갈리고 모호해지는 거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돈 드는 거는, 고생하는 거는 우리란 말이죠. 어떻게 좀 정리할 생각 없습니까?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군사적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북한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가 생겼다고 제가 한 2m에 3m가 된다고 엄청 크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다가 지금 떨어진 거죠.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 무인기 앞쪽에 있는 RF 안테나나 그 꼬리에 있는 엔진까지도 약간 좀 내부적인 면까지 들어가도 비슷했어요. 그죠? 뭐 외형 사진으로만 봐서요. 그게 그것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전후로 평양하고 연천에서 똑같은 무인기가 발견됐다라고 해도 지금 무방하잖아요. 글쎄요. 그러면은 아직도 합참은 그 전략적 모호성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그 전략적 모호성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의 출처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에 따라서 헷갈리고 애매한 거는 사실 남측 우리란 말이죠. 그러면 전략적 모호성의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가 맞나요? 그건 뭐 기자님의 해석이시고요. 군사 작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려드리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헷갈리고 모호해지는 거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의장께서도 저번에 국회에서 이거가 어떤 무인기인지 알아내는 데는 북한이 자기 돈 들여서 하라 그랬는데 북한은 돈 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게 북풍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군사작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심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 드는 거는 고생하는 거는 우리란 말이죠. 어떻게 좀 정리할 생각 없습니까? 네, 지금의 입장에 변동이 없고요. 군사 작전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며 어디까지가 왜곡이 됐고 어디까지가 과장이 됐고 어떤 부분이 실체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무인기라는 게 굉장히 기밀 수준이 높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저 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그걸 정리를 하고 뭐 하는데 하는 그런 비용들은 다 우리가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북한의 주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지금 12월 3일 비상경 사태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모호한 입장만 취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국방부가 또는 합참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게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군사적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여러분들 기사를 북한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이 나름대로의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또 이유가 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 산책로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4시 20분쯤 이곳에 무인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군은 추락 무인기를 수거한 뒤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연천군과 임진강 주변을 현장 취재해 추락 무인기 신고자를 찾았습니다.
무인기가 생겼다고 제가 한 2m에 3m가 된다고 엄청 크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다가 지금 떨어진 거죠. 신고자가 찍은 연천 추락 무인기 사진입니다. 흰색 동체에 꼬리 날개는 없고 그 자리에 엔진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연천 추락 하루 전 북한은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 남측 소행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와 연천 무인기의 외형이 같습니다. 핵심 장비인 엔진과 안테나는 연천과 평양 무인기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하고 평양에서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하고는 같은 거예요.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나선 드론 작전사의 정찰 무인기. 역시 연천과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은 드론 작전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연천 무인기는 평양에서 복귀하다 추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작전사의 정찰 무인기는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걸려 교육용으로만 쓰도록 한 기종입니다. 그런데도 평양으로 날린 것 일부러 들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인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연천 무인기와 평양 무인기의 외형은 같다면서도 그 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